안녕하세요. 21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15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물권법 전 범위를 냈었습니다. 10문제니까. 원래는 물권법이 14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종합으로 해서 물권법을 기출을 시켰는데요. 자, 우리가 1번부터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1번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물권법은 51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그러면 요 근래 5년 동안 물권적 청구권이 가장 문제를 냈어요. 51번으로.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을이 자, 병이란 사람이 불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불법 그래요.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의 원래 가옥이었는데 요걸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요. 이렇게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 있죠?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병이 여기에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옵니다. 불법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과연 지금 이제 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나가라, 뭐 반환 청구한다, 그 물청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을은 이렇게 있습니다. 을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자, 을입니다. 을은 점유물에 대해 반환 청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뭡니까? 이 사람도 점유자가 되는 거죠. 유치권자도. 예,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고, 얘는 간접 점유자잖아요. 원래가. 간접 점유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은 병에 대해서 당연히 소유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갑은 소유자도 되고 간접 점유라는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간접 점유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4의 경우에, 3의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직접이란 말 보이죠?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간접 점유자잖아, 이 사람은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하라고 그래요? 을에게. 일단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하고요. 자, 을이 이걸 청구해야 되고 반환해라, 을에게. 근데 만약에 을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 받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받을 수가 없다. 그때 요때 가서 갑에게 반환을 해라라고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일단은 누구한테요? 직접 자기에게 반환 청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누구에게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 4번이 직접 자기에게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5번에 갑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본권이라 그래요. 본권에 관한 소와 요건 뭐예요? 점유의 소죠. 점유의 소. 요 둘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권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점유권으로 가지고 재판해야 되고 소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점유의 소가 들어왔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는 없어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건축물 도급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도급비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도급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후에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요. 원래는 수급자가 재료를 대면 수급인 소유잖아요. 근데 수급인이 재료를 댔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해서 도급인 소유로 귀속시키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면 이땐 도급인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만약에 도급인 소유가 됐는데 소급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이 되냐고 물어봐요. 이게 요 소급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까? 그럼 요건 되는 거예요. 왜? 요건 도급인 소유이기 때문에. 도급인이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우리가 공시처럼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도급인이 재료를 대면 유치권이 나오고 수급인이 재료를 대면 수급인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안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수급자가 재료를 댔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은 도급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 그 목적물은 도급인이 원시 취득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건 유치권 행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 원칙에서 약간 사이드로 좀 비껴나가는 판례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유치권 행사도 된다. 요거 수급자가 유치권 행사가 된다. 요걸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잖아요.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형성 판결이에요. 그럼 형성 판결은 물권 변동을 할 때 등기를 요해요,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요.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구하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의 소송.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이행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이행 판결을 의미하네요. 이행 판결. 1번은 형성 판결이고 2번은 이행 판결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돼 있죠.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공유 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자, 그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을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겉으로 보면 공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네 거, 내 거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 4번 지문도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자, 혼동. 자, 혼동은 등기를 해야 안 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2번 지문은 문제로 보면 거의 버릴 게 없어요. 전체 5개 지문을 모두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멸실하여 다시 신축했나 봐요. 신축. 그리고 기존 건물이 멸실이 돼서 신축을 했어요. 그럼 갑은 기존 건물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표제부 등기 유용이잖아요. 우리는 무효등기 유용을 인정하지만 그 무효등기 유용은 누구에게만? 권리등기, 갑구나 을구 유용을 의미하지 표제부 등기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등기는 무효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정답이 되죠. 두 번째,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자, 을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이네요. 그럼 등기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지상권은 자,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립이 안 된 거죠. 이건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 병에게 넘어갔네.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럼 당연히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새로운 소유자 병이 다시 뭐 해야 돼요? 합의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을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지금 갑과 계약을 맺었지만 등기가 안 된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취득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를 격려했네요. 이중으로, 두 개로. 나중에 격려된, 이거 후등기죠. 자, 후등기가 원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등기는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예,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4번에 갑이 이렇게 돼.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Y 부동산에 대해서 격려가 돼 버렸어요. 그럼 지금 X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등기는 뭐가 된 거예요? Y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건 옳은 정답이죠. 그럼 당사자끼리 물권 합의, 사고 파는 건 X인데 등기는 Y가 됐다. 그럼 실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이 당연히 Y 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은 다시 X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것이 일종의 오표시 무해,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27회 때 통째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 지문이에요. 그 중에.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네요. 자, 5번에 을소유 부동산에 대해 갑의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된 후에 갑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자,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하면 되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등기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니까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것도 봐둘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권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등기 종합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등기 종합 문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좀 풀어놓으면 다음부터는 아마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정도 한번 풀어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주점유, 타주점유하고 나오는 건데 틀린 것은 자, 자주, 타주 그래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타주점유였던 사람이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 의사를 점유하거나 자,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요건 그대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타주에서 자주로 바뀔 때 새로운 권원이잖아요. 요 새로운 권원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요 상속.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세권자로 타주 점유였다면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자주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2번에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자, 피상속이 누구죠? 아버님. 예, 아버님이에요. 아버지가 소유 의사가 없다. 그럼 뭐가 돼요? 예, 타주점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전세권 살고 계셨다가 그 상속으로 인하여 점유도 타주점유로 간다. 그럼 이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타주점유, 예, 피상속인이 타주면 당연히 상속자도 타주가 되는 것이지 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자,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른다라고 돼 있어요. 자, 매매가
무효임을 모른다. 그럼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자주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이렇게 알고 그래요. 알고 그러면 여기는 타주로 바뀌겠죠. 그래서 모르면 자주, 알면 타주. 자,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했어요.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면 소유 의사를 표시한 걸로 자주 점유로 전환된다 그랬는데요. 자, 보존 등기라는 것은 보존 등기는 최초로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자 앞으로 돼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보존 등기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자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걸 전환된다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등기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은 요 4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요건 지금 판례입니다. 등기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주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또 자주점유라고 해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등기가 되어야 자주점유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등기가 됐다고 해서 자주로 전환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5번에 타인의 토지 매매임을 알면서라고 돼 있고 매수인의 점유는 당연히 자주점유다 그랬어요. 타주점유는 상관없어요. 타인의 소유. 우리가 요걸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기처럼 타인 소유 그래요. 타인 소유임을 알고 그래도 요건 자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처분 권한 없어요. 없음을 요걸 알고 그럽니다. 그럼 요건 뭐가 되죠? 이건 타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타인 소유임을 알고 그러면 자주, 처분 권한 없음을 알고 그러면 타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자타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등기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5번에 을소유 토지다 그래서 을소유 토지에 갑이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올해 한번 조심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처음에 나온 지가 좀 됐어요. 28회 때, 27회 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27회 때가. 그리고 상린관계와 연관돼 가지고 냈던 게 29회 때 한번 나왔죠 또. 자, 그러면 1번에 갑에게 인정된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긴 고정이 아닙니다. 이것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 있어요. 이 지역권은 고정이 됩니다. 지역권은 고정이 돼요. 근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을 하시고요. 세 번째, 갑의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로의 범위는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뿐만 아니라 장래라고 돼 있죠.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가 틀렸네. 장래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번인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있죠. 현재 이용 상황만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번에 을의 주거입니다. 을의 주거. 사적인 생활 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이기 때문에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자,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안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이네요. 3년 전 판례에 뭐가 있었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횟수 제한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왔다 갔다는 횟수 제한이나 그 다음에 범위 같은 거 있죠? 요것도 제한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판례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하루에 50번만, 하루에 10번만 횟수 제한이나
범위도 정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자, 을이 기존 통행로에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 방법을 자, 그 용법에 따라 바꿨다라고 되어 있죠? 바꿨다 하더라도 자,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자, 을에 대해서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통행할 수 있어요. 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로 사용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5번 질문 조심하세요. 자, 을은 갑의 허락을 얻어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은 거죠.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 청구가 안 들어가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면 자, 갑은 자, 아니 을입니다. 을은 갑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20년간 소유의사, 평온, 공연, 취득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후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네요. 지금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점유자가 되고 여기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시효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을이 취득시효 기간 만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은 취득 후에 점유를 상실했네요. 상실했다 하더라도 예 맞아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권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당연히 이건 X가 됐네요. 바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점유 상실 후에 몇 년이 흘러야 돼요? 다시 10년이 경과가 되어야 그때 가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저 섬유 상실 후 10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틀린 거예요. 바로 아니면 여기가 즉시 이렇게 나와도 이건 틀려요. 바로 즉시가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1번이 옳지 않는 거니까 정답이 됐네요. 자, 2번.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를 안 했어요. 근데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취득시 완성 이후에 자, 소유자가 병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병으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취득시 완성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요? 이거 상당히 잘 나오죠. 취득시효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완성 이후에 누가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요 점유자는 누구에게? 요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나중에 이제 통정허위 표시나 명의신탁이나 병이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는 있어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을이 등기를 뭐라고 했어요? 자,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갑이 다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에게 권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에 있던 권리를 병에게 팔았는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병의 권리가 갑으로 당연복귀가 되잖아요. 그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시효 주장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 자,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후에
을이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다시 20년을 점유했다. 이걸 우리가 2차 취득 시효라 그래요. 2차 취득시효가 됐다면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취득시효. 5번 갑의 취득시효 진행 중에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준 후에 시효가 완성됐다면 당연히 을은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 요것은 지금 요 그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유자가 원래 갑이었고 그 다음에 을이 점유자잖아요. 그럼 얘가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소유자가 어디서 바뀌었어요? 여기서 바뀐 거야.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지금 얘가 나중에 시효를 완성했겠죠.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가 돼요? 당연히 병이잖아요. 그럼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요건 진행 중. 여기가 키워드예요. 이게 진행 중. 20년이 진행하고 있는 중에 소유자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지금 6번 문제는 취득시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쭉 나열한 거거든요.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죠. 자, 이제 7번 가볼까요? 공유관계인데 갑을 병이 X 건물을 각각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과반수권자가 없죠. 전부 다 3분의 1, 3분의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병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갑과 을 합의로 갑과 을이 합이면 얼마죠? 요게 3분의 2가 되네요. 그럼 과반수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X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요 임대라는 게 뭐예요? 공유물 관리가 되는 거니까 공유물 관리는 뭐라고 했어요? 지분의 과반수가 되잖아요. 지분의 과반수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에 X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이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병은 3분의 1입니다. 단독으로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요건 뭐예요?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어요. 다 물청. 다만 손해배상은 지분의 비율로만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주셔야 되죠. 옳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X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입니다.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족수가. 갑을병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4번에 갑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을과 병의 동의가 있어요. 여기 틀렸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공유물이 아니라 지분이니까 이 지분 처분은 누가 해요? 각자가 하죠. 각자가. 자유롭게.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이 돼요. 5번에 특이하게 없는 한 갑, 을, 병은 X 건물의 관리 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왜 균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갑, 을, 병의 지분이 얼마씩이에요? 3분의 1씩이니까 당연히 관리 비용도 균분이 되겠죠. 만약에 지분율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갑은 3분의 2, 그럼 갑은 3분의 2의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긴 설문지에다가 3분의 1이라고 똑같이 낸 거잖아요. 그러면 갑도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의 지분을 부담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작년 31회 때도 당연히 이런 사례 문제로 공유 문제를 냈거든요. 항상 유념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지상권에 관한 겁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1번에 치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치료는 필수 요건이 아닌데,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의 치료 연체 사실을 들어가지고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없어요. 등기가 되어야 누구에게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는 공시법에서도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닐 거예요. 이건 의무적 기재사항이에요. 기재가 됐을 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토지 저당권자가
그 목적 토지 위에 추후 용익권의 설정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요게 뭐냐면 요걸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명칭을 하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원래 지상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한 거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담보가치의 담보로 지상권을 설정한 거죠. 토지 저당권자가 그럼 토지 채무가 변제로 소멸이 되면 당연히 그 지상권도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토지 소유자고요. 여기다가 뭘 잡는 거예요? 지금 을이 저당권을 잡는데요. 지금 이게 나대지였단 말이에요. 나대지. 그러니까 을이 여기에다가 뭘 잡아놓는 거야? 플러스해서 지상권을 같이 설정을 해요. 그럼 이 지상권은 사용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용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이 토지 저당권의 담보력이 하락될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지상권을 설정해요.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여기를 침해할 수 있잖아요. 침해하도 이 저당권자는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불법으로 그 건물에,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은다면 이 저당권인 지상권자는 철거 청구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올라가면 담보력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철거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손해배상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이 담보 지상권을 이해하는 데 아주 편해요. 담보 지상권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거기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뭔가 사용을 제한해 놓으면 그 토지의 담보력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지문도 기억을 하시면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쳤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료의 문제인데 지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해서 연체된 지료의 합의, 이거 느낌이 틀린 것 같네요. 지료의 합의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 매수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요게 1번 답이네요. 3번이. 자, 이게 뭐냐면 갑이란 사람이 지상권자였고 아니죠. 토지 소유자였고 을이 지상권자야 지금. 근데 을이 얘한테 지료를 1년간 안 낸 거예요. 지료 1년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병으로 이런 식으로 병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병이 바뀌었을 때 얘한테 또 1년간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 지료 청구가 갑에게 1년, 병이란 사람에게 1년. 그럼 합이 얼마예요? 2년이 됐다 하더라도 지료 청구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소멸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양수인 앞으로 있죠? 양수인. 요 양수인 앞으로 몇 년이 돼야 되는 거죠? 2년이 돼야 돼요. 양수인 앞으로 2년이 돼야 되지. 양달이 걸쳐서 2년 그러면 X가 됩니다. 양달이 걸쳐서 2년 X가 되는 거죠. 자,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갑과 을이 이렇게 갑의 소유였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 각각 소유를 달리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과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건물이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갑으로. 그럼 원래 여기가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 부분이 관법지가 나와야 돼요. 관법지가 원래 성립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매매할 때 건물이 있고 매매할 때 소유자가 같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 관법지는 이무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당사자가 약정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배제할 수 있거나 또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임차권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특약을 해버리면 요 관법지가 소멸이 돼요.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의 법정지상권은 관법지 법정지상권이에요. 관법지 법정지상권은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않았다. 요게 2년이 경과됐어요. 2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치료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해서 이건 소멸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법원이 원래 치료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2년간 흐른 거죠. 그럼 법정지상권자는 2년 동안 치료를 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나가세요? 이건 안 된다. 왜? 법원이 치료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판례죠, 판례. 그래서 지금 8번 문제는 지금 정답이 지금 3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문들 좀 약간 길더라도 치료에서 결정되는 거, 지상권의 내용들, 관법지, 종합문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자, 9번. 갑소유 토지의 을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했다. 자,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요게 갑의 토지고 요게 을인데 지금 여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통행지역권이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럼 얘가 요역지가 되고 요게 승역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요역지, 승역지가 됩니다. 자, 1번에 을소유, 을토지 소유자는 을토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이 요역지. 요건 분리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어떠한 경우도 분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에 을소유 토지, 을토지 일부를 양수받은 자, 이렇게 양수받은 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네요. 당연히 있어요.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이건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요. 요역지가 넘어가잖아요.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전이 됩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요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단 말이에요. 지역권 이전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지인 경우에, 공유네요. 지금 승역지가 공유라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게 분할이 됐네. 분할 후에 각 토지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이 돼요. 이게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토지가 분할되거나, 그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죠. 네 번째, 을토지가 공유네요. 또 을토지가 공유네. 요역지가. 그러면 1인이 자, 소멸 중단을 시켰어요. 소멸 중단이 있을 때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그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래서 요건 옳은 정답이 돼요. 소멸 중단은 유리해야 안 유리해요? 유리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게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5번,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에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의 소멸을 시킬 수가 없다. 오케이. 불가분성.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요 4번하고 5번을 연결하면 같은 라인이에요. 4번, 5번이 같은 라인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같이 연결해서 봐주세요. 두 개를. 자, 10번에 보시면 자, 갑은 을에게 자기의 토지를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고요.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이거겠네요. 갑이 건물이 있고 여기에 누가요? 을이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요게 여기에 병이란 사람의 저당권이 있네요. 그럼 요건 주등기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부기등기. 그럼 전세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먼저 1번. 여기 틀린 건가요? 옳은 걸 찾으라 그랬네요.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가 없으면. 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요? 이건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존속 만료됐잖아요.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용익물권성은 소멸되고요. 뭐만 남아있는 거죠? 담보물권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되더라도, 등기 말소되지 않더라도 용익물권성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소멸이 됩니다. 이건 틀렸네요. 그러면 여기가 틀렸네. 용익물권적 소멸되지 않는다. 요게 틀렸어요. 자, 요건 X. 자, 2번.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도 X. 3번.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건 동그라미. 이게 뭐죠? 이게 동시 이행 항변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시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정답이 됐고요. 자, 4번에 병이, 자, 저당권자입니다.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네요. 그래서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야 되겠죠. 틀렸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물상대위라 그래요. 물상대위. 이게 물상대위예요. 이게 물상대위. 5번에 만약 을이 정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정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여기는 없죠. 이전 등기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해야 되죠. 이것도 X. 그럼 정답은 지금 10번은 세 번째가 옳은 거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들이거든요. 요 문제도 전세권에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거 있죠. 보통 이렇게 사례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이론으로 문제를 보통 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유념을 하고 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5번째 회차 물권법의 전 범위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물권법은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죠. 14문제가 배정이 되니까.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